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27일 월요일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HA 필러라는 제품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HA 원료를 통한 다양한 응용 상품들을 연구 개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의 기업입니다. 현재 바이오플러스의 파이프라인이고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먹거리가 HA 필러, 그리고 HA 유착 방지제, 메조테라피, 주사용 화장품입니다. 이 주사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병원하고 클리닉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진행 중인 먹거리로 방광염 치료제가 국산 제품 최초로 사용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HA 필러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연평균 56.8%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도도 전반기만큼만 후반기 때 매출을 해준다면 50%가 살짝 안 되겠지만 거의 50%에 가까운 성장성을 아직도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바이오플러스의 가장 큰 제가 보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도에 HA 필러 매출의 비중이 99.84%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반기까지 넘어오면서 그 비중이 점점 감소를 하면서 유착 방지제와 코스메틱, 아까 얘기 드렸던 주사용 화장품의 매출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 비중이 다른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HA 필러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면은 사실 호재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악재로 보일 수도 있는데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HA 필러 매출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아까 앞에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 와중에 이렇게 비율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제품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상승세만 유지를 한다면은 바이오플러스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방광염 치료제도 나중에 제품이 되면은 매출이 플러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 중에 생체 유방, 생체 연골 대체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요 세 개 제품이 2023년도, 2024년도에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들이 또 품목 허가가 된다면은 2022년도까지는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 제품들의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바이오플러스의 공모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일은 9월 27일 월요일 주관사는 키움증권이었고요. 공모가는 31,500원, 상장 후 총 주식수는 1,391만 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러스를 성장성은 있지만 IPO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흥행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기관에서 1220대 1,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네요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기관에서는 괜찮게 봤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7.8% 신청 비율밖에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44.77%, 그래서 키움증권이 확실하게 기관들한테 굉장히 평등한 잣대를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관들 수요 예측하고 결과를 바로 내놓죠. 이런 게 조금은 옳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44.77%, 1개월과 3개월 잣대 신청했던 기관들에게 많은 물량들을 배정을 했고, 특히 3개월 잣대 많은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흥행 성적에 기대어 제 예상과는 다르게 개인 경쟁률도 1207대 1, 비례 배정 기준으로 경쟁률은 2413대 1로 이것도 기관 수요 예측처럼 와 대단히 대박이네요 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나름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공모가 시총이 4,382억 정도가 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2,193억이 되겠습니다. 균등 배정도 뭐 배정되는 주식 수에 비해서 많은 계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주를 확정적으로 받는 건 없었지만 61%의 확률로 한 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저랑 와이프는 균등 배정만 넣었었는데 둘 다 한 주도 안 돼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1년도 상반기 예상 단기 순이익이 154억 8천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PER을 적용했을 때 공모가 PER은 28.31, 장외가 기준 시가총액 현재 장외가가 5만 천 원인데 7,094억입니다. 장외가 기준 PER은 45.83이고요. 조금 독특한 결과는 IPO가 진행이 되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장외가가 보통 변동성이 생기는데 5만 천 원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은 37.27, 동일 업종들은 바이오다 보니까 평균 PER이 107.03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자체가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받을 정도의 사업 아이템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모가 기준 PER은 28.31로 나름 괜찮은 공모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현재 38 커뮤니케이션에서 형성되고 있는 5만 천 원은 약간은 무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많은 관심들을 받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슈팅이 조금 나온다면은 살짝 찍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5만 천 원은 힘들 거라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고요. 환매 청구권은 미부여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동시 상장하는 경우에도 신한 제8호 스펙이 있지만 지금 스펙주들 그 과열 현상이 이제 많이 식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수요의 주주 구성을 가져왔는데 상장일날 50.05 특히 이 중에 43%가 기존 주주의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기존 주주 비율이 계속 높습니다. 공모가를 약간은 고평가하면서 올리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자발적 보호 예수를 걸지 않고 상장일날 매도를 분위기를 보고 매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장일날 커다란 매도 물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의 1개월 차 보호 예수가 13%로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차, 6개월 차 때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도 가능한 물량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상장 후 1개월 차 때 보호예수 및 의무보유 확약 물량을 합치면은 13.67로 매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 희석 가능한 물량이 주식 매수 선택권과 전환사채 발행이 있는데 행사 전환 시점이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고 이 전체 물량이 상장 후 바이오 플러스 물량 대비해서 약 2.24%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장일날 부정적인 흐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이오 플러스 전략을 정리해 드리자면 상장 후에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면서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되지만 그 시기가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본격적인 성장을 나오기까지는 빠르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장일날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중장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공모가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1개월 차 보호예수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일날 발생하는 기존 주주 물량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생깁니다. 1개월 차 때 물량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정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상장일날 조금만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그 물량들은 바로 상장일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너무 높아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도 기관의 수요 예측 및 개인 경쟁률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대를 어느 정도 형성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가 대비 최대 50%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1,500원이었죠. 그러면 최대 한 47,000원 정도까지 수익권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개인적으로 한 4만원에서 47,000원 사이 정도 구간에서는 만약에 도달한다면은 상승 추세, 아까 맨 밑에 적어놨죠. 장 시작 후에 상승세에 힘이 빠진다면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익절을 챙기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IPO 후에 계속 현재까지 5만 천원에서 유지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를 두고 생각해 봐야 되냐라는 생각은 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에 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조금 더 지배적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반전 같은 게 일어나서 뭐 순간적으로나마 5만 천원에 터치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또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꼭 상장일날 본인만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추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